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여러분들 아이디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합니다. 이거 보면 이거 좀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질병, 뭐 식당, 하여튼 뭐 기타 등등 다 모든 걸 다 연결한다고.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이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도 못 갑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빌더버그와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에는 이민의 문제도 있어요. 이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미래가 클라우드 방식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전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여러분이 쓰는 모든 화폐가 전자화폐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불법 이민을 못하게 됩니다. 불법 이민을 못하게 하는 거를 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못하게 하겠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빅브라더 시스템이고 소위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그걸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거라 보세요? 활성화시키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절대 무기, 핵미사일, 기타 등등 모든 거, 경제전쟁, 금융전쟁 다 해도 미국 못 이겨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확률 중에 하나가 전염병, 이번 우한폐렴과 같은 그런 거.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불법 이민입니다. 인해전술로 인구를 마구마구 보내가지고 그 불법 인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를 다수를 점유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권자가 되고 유권자가 돼서 그 지역의 정치인까지 뽑는,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가장 쉽게 중국 주변부터 그렇게 합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몽골, 북한, 한국, 대만, 홍콩 등등 지역의 인구를 마구마구 퍼뜨려서 인구의 다수를 점하게 하려고 하고 그를 통해 소위 민주주의라는 투표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의 나라를 중국화시키려는 전략이에요. 이거를 막으려면은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멕시코에 장벽을 쌓듯이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전자화폐를 상용화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한폐렴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상용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중국인들을 다 색출합니다. 왜? 어디인지 다 알거든. 실시간 검색이 다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자화폐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 그 전자화폐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위치 다 털러놔요. 즉, 세계는 더 긴밀하게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돼서 진짜 인류 탄생 이래 엄청난 교류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스크린만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은 못 만나요. 물론 만날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관광도 할 수 있어. 뭐 로마에 갈 수도 있어요. 뭐 파리도 갈 수 있지. 하지만 관광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왜? 앞으로 미국이 됐던 유럽 국가들은 이민을 안 받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민을 받는 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서였는데 이제는 AI 시스템이 상용화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가보세요. 맥도날드 가보세요. 무인 시스템으로 전부 계산하잖아. 옛날 때는 그거를 갖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썼지만 이제 외국인 노동자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 기계가 해. 내가 신용카드, 이제 신용카드도 안 넣지. 전자화폐 이렇게 찍 하는 걸로. 이걸로 다 결제한다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외국인 이민자가 필요 없습니다. 불법 외국인 이민자 못 들어와요. 왜? 전자화폐를 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짐바브웨에 있던 사람이 이탈리아를 갔다. 어떻게 하려고?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이민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민 가야 되네, 이민 가야 되네 하는데 이민 못 갑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게임 끝. 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살면서 전 세계를 여행해도 됩니다. 여행까지는 문제 없어. 왜? 여러분들이 관광비자를 받아서 가는 거니까. 단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야지. 어디 불법 그 외국인들처럼 은근히 그냥 뭐 관광으로 온 다음에 궁둥이 비비고 그냥 그 나라에 살고 했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트럼프 행정부가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는다고 멕시코 난민이 안 들어옵니까? 전자화폐 써야지 안 들어오지. 그리고 모든 미국 시민에게 베리칩은 박지 않는다라도 오로라 같은 링이라도 껴야 전 국민이 위치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되는데 불법 이민자가 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또 저 얘기 나오네 하는 거예요. 현실적 시각에서 봐야지.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디스테이트를 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라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지. 그런 거 없어 하는 거예요. 없어. 인구 감소 중인데 중국인은 왜 끌어들이나요? 13억의 인구와 테스트할 수 있는 재료가 있잖아요. 13억의 인구라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철권 통치 강제할 수 있잖아. 한국도 강제는 못해요. 인권이 있는 나라니까. 중국은 가능합니다. 테스트 끝! 이제는 실용화시키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제 중국 필요 없어. 끝났어요. 중국의 이용 가치는 이걸로 끝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만화를 너무 많이 봤다 김 박사? 아닐 텐데. 제가 한 말이 만화가 아닐 텐데. 예. 인구를 5억으로 줄인 이유가 뭐죠? 하는데 원래 옛날 인구가 2억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2억을 넘지 않았어요. 네. 그게 그 인구가 자연 속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인구예요.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상위 클래스 있죠? 상위 클래스의 삶. 여러분 그런 거 원하잖아요. 정원의 앞에 뭐 해변가가 있고 뭐 이렇게 숲이 있고 막 이런 거. 그러한 삶을 살려면 5억이어야 돼요. 그것도 맥시멈일 때 이게. 왜냐? 그 5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소고기가 됐든 양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이 고기를 키워야 돼요. 인구가 5억이면은 거기에 거의 10배 수의 가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50억 마리의 가축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축도 지금이 미국에 사는 것처럼 그 상자에 가둬놓고 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자연 환경에서 좋게 자라야 돼. 그래야 그 고기를 먹었을 때 그 먹은 사람의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지금은 안 그래. 닭이 됐든 뭐가 됐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중앙아시아 고기는 깨끗해요. 그런 부분에서. 왜? 자연스럽게 키우니까. 그래서 도축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먹기 때문에 그 동물 자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랐어. 그래서 그 굉장히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고기를 수급할 수 있지만 지금 먹는 우유가 됐던 야채가 됐던 고기가 됐던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 70억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고기를 먹으려면 그 이상의 가축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삼시세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층과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생활적 수준은 차이가 없게 만들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만 생겨야 된다고. 그러려면 5억이 적당한 거예요. 괜히 5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억의 그 인구는 굳이 내가 봤을 때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왜? 풍요롭기 때문에. 풍요로움 속의 통제사회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를 사람들이 거부할까 하는 거예요. 거부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요건 내가 나중에 연결해서 그러면 그 사회가 정말 아름답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신분제 사회는 존재할 겁니다. 미래 정보 사회로 가면요. 신분제는 더욱더 심화됩니다.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제도는 굉장히 철저해질 거예요. 하지만 신분제도가 철저하다고 해서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비참하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이상적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 시대도 그 시대 나름대로의 고민과 문제점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한 게 바로 계급제 사회예요. 계급제는 발생할 것이다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계급제가 고착되기 전에 한국이 빨리 그 상위로 가려고 하는 거야. 최소한 왕은 못 돼도 귀족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 생각인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계급제 사회가 고착화될 때 우리가 윗대가리 쪽에 상위로만 들어가면은 정말 평생 호의호식 하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 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뭐 영화 카타카랑 흡사하다고요? 한번 봐야겠네. 뭐 박사님 우리를 귀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